리만성과 넓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붉은색 그래프의 커브의 면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붉은색 밑부분은 곡선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도입해서 이 붉은색의 면적과 커넥팅을 시킵니다. 자, 이 붉은색 면적을 파란색 직사각형으로 자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붉은색 곡선의 밑면적은 구할 수는 없지만 이 파란색 직사각형의 면적은 구할 수 있죠. 이 직사각형의 이 밑변을요. 제가 하나 제너럴하게 가져오겠습니다. 델타 X라고 하고요. 자, 요 X좌표를 요 부분을 x의 k-1, 자, 오른쪽의 좌표를 x의 k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직사각형의 이 직사각형, 보라색 직사각형 하나를 가져왔을 때 이것의 높이는 이 함수가 fx이기 때문에 f의 xk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얘의 넓이, 즉 이 부분을, 이 면적을, 이 조그만 거 하나를 델타 A라고 하겠습니다. 에어리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그만 걸 하나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밑면적 델타 X고요. 자, 높이는 fxk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델타 A들을 무한히 쪼갭니다. 쪼개서 그들의 합을 구하면 이것이 바로 이 빨간색의 그 곡선의 면적과 유사하다는 개념이 리만섬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X를 잘게 잘랐을 때 점점 곡선에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자, 그럴수록 이 곡선과 이 직사각형들의 합의 오차가 점점 제로가 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개념이 리만섬인데요. 이러한 직사각형들을 먼저 N개로 쪼개고요. 그들의 합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요, 무한개로 쪼개서 이들의 곡선과 직사각형들의 면적의 합의 오차를 제로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리만섬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무한개로 잘랐다. 그것을 우리가 리미트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면적과 리만섬의 릴레이션인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개의 심볼을 함께 인테그랄로 사용합니다. 자, 시작되는 이 초기값과 마지막 값, 이 부분이 레인지가 AB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fx, 그 다음에 이것은 dx로 돼서 이것을 면적으로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이 리만섬인데요. 즉, 리만섬을 이용해서 우리는 면적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직사각형들을 무한개로 잘라서 원래의 곡선의 면적과의 오차를 제로로 만든다. 그것이 바로 리만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는 방법은 지금 위에 있는 세 개의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떤 것은 왼쪽을 높이로 썼고 어떤 것을 오른쪽으로 높이로 썼고 어떤 것은 중간 값을 높이로 썼는데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left 리만섬, right 리만섬, middle 리만섬이라고 합니다. 자, left 리만섬은요. 저희가 이곳에 한 개를 델타 A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xk-1, xk라고 할 때요. 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 하이트를요. 왼쪽 값을 쓰는 것이 left 리만섬에 해당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밑변은 델타 x를 쓰고요. 자,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x, k의 마이너스 1, 왼쪽 좌표를 쓰는 것이죠. 자, 이것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무한계로 쪼개서 그들의 합을 구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인테그랄로 쓰고요. 초기값, 마지막 값, 그 다음에 fx, dx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xk-1, xk라고 했을 때요. 높이를 오른쪽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fxk로 쓰는 것이고요. 밑변은 차이니까 델타 x로 쓰면 델타 x 밑변 곱하기 높이 fxk, 그 다음에 이것들을 무한계로 쪼개서 합한다. 그래서 네, 이렇게 쓰는 것이 라이트 리만섬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쓰시고요.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은 xk-1, 이 부분은 xk라고 하시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두 개의 중점의 y좌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k-1, xk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을 높이로 쓰는데요. 그러면 얘네들도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이것들을 무한계로 쪼개서 합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인테그랄로 쓸 것이고요. 레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은 fx고 이 부분은 dx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 개 다는 면적 s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종류만 다를 뿐 얘네들의 핵심 원리는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높이로 쓰는지 왼쪽을 높이로 쓰는지 가운데 부분을 높이로 쓰는지 상관없이 얘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 직사각형으로 무한계로 쪼개놓은 이들을 합해서 원래의 곡선과의 면적의 오차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 리만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넓이를 리만섬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 즉 넓이 에어리어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y 이퀄 fx이기 때문에 펑션 y라고 주어졌을 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x축 위에 있을 때, 함수가 x축 위에 있을 때의 면적이고요. 함수 펑션이 x축 밑으로 있을 때는 직사각형의 높이가 음수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요. 펑션이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의 높이가 fxk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빨간 부분의 면적은요. 델타 x 밑변 높이, 이러한 사각형들의 합, 무한계의 합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높이가 음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의 면적, 즉 밑변 곱하기 높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면적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인테그랄로 쓰고요. 범위는 a, b고요. 이 부분을 fx, dx로 쓰는데요. 얘는 음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s는 늘 양수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얘를 리만섬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요.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펑션 f가 x축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이 합을, 리만섬의 음수인 리만섬의 합을 양수로 익스체인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펑션 f가 x축 위에 있을 때는요. 이런 형태로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요. 펑션 f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igure 1 and 2 shown above illustrate reasons in the first quadrant associated with the graph of y equal 1 of x and y equal 1 of x squared respectively. In figure 1, let all be the reason bounded by the graph of y equal 1 of x, the x-axis, and the vertical line x equal 1 and x equal 5. x equal 1, x equal 5, x-axis
the graph y equal 1 of x.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In figure 2, let W be the unbounded region between the graph of y equal 1 of x square and the x-axis that lies to the right of the vertical line x equals 3, like this. So the area is this. Find the area of region R.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는 요 R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area 면적, 자, x는 지금 y equal 1 of x죠. 그래서 s는요, integral from 1부터 5까지고요. 1, 5, 그 다음에 지금 펑션이 y니까 y dx 이렇게 하겠습니다. 1 over x dx고요. 자, 이것은 ln, so ln5, 그래서 ln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배점은요. 자, 이 공식 포뮬러 아는지에 대해서 1점 배점하였고요. 파이널 리졸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1점 배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포인트스에 해당되고요. 심플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rea에 대한 공식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 점은 바로 맞으실 수 있으십니다.